자, 30페이지 보죠. 13번 보겠습니다. 자, 공제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어분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일단 보수받고 그 다음에 또 어부를 한 거죠. 자, 일단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했는데 저당권에 관한 부분 이것도 업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 부수하여 이뤄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예, 자,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중개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면 이건 중개업에 해당되죠. 자, 그 컨설팅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임대관리업 있죠. 임대관리업을 하다가도 알선을 갖다가 계속한다면 이것도 중개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예, 자, 법률행위가 아니고 보다 사실행위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 일단 보죠.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 알선 중개할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이게 주관적 의사예요? 객관적 의사예요? 자,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 알선 중개할 의사를 갖고 있었냐 하는 이거는 그 주관적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결정할 것은 아니라 개업 공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어쨌든 4번이 일단 틀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문제 나오지만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 요거 빠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잘 보세요. 개업공개사 자, 뭡니까? 중개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할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 개업공개사 행위를 행위는 여기에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가 좀 빠졌어요? 주관적 의사 이게 빠졌죠? 자, 이게 빠졌어도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 알선 중개할 의사 요거는 일단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인 거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요. 5번에 중개행위에는 개업공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뿐만 아니라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도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13번 보죠. 업으로서 행하는 다음의 행위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갑이 보수받고 반복적으로 토지 거래의 알선을 하였다. 이거 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업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죠.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1번은 업이에요? 업 아니에요? 업? 자, 바로 전 시간에 비슷한 문제 풀어봤죠. 자, 여기에 업이란 뭐였어? 다시 한번 업이란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등록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죠. 등록했든지 등록 안 했든지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한다면 뭐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이거 여러분들 되게 헷갈립니다. 이제 헷갈리는 분들 이제 문제풀이 이 과정이 이제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진도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지금은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를 눈에 들어오는 진짜 익숙한 게 아니라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유형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익혀가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 요거는 세 가지만 해당되면 무조건 뭐다? 업이다. 등록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무조건 뭐 해당된다? 업에 해당된다. 다만 등록을 하고 하면 적법한 행위가 된다 그랬죠. 그러나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다면 뭐다? 불법행위다. 무등록 중개업이죠. 3-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1번 맞아요? 틀려요?
일단 업에 해당되죠. 예,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에 공인중개사은 우연히 친구 A가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여 옆동의 아파트를 소개해 줬다. 우연히 나오면 업이에요, 아버님. 우연히 나오면 업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뭐 우연자가 나오면 일단 업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중개법인 고용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대행해주고 있다. 업 아니죠? 자, 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다.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겸업이죠. 자, 주택관리는 관련된 임대관리는 하나의 겸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정은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있다. 분양은 이건 겸업도 아니죠. 이건 뭐예요? 매매업이죠. 매매업. 일단은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업에는 뭐다? 매매업에는. 자, 상가 건축해서 분양을 하는 것은 매매업이고요. 여러분들 상가 져가지고 파는 건 매매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상가 건축해서 하는 것을 분양을 대행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분양 대행업이죠. 어쨌든 중개업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 공개사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하여 상담해주고 일정 보수를 받았다. 개발에 관한 상담했습니다. 이거는 개발에 상담, 이건 소위 말하는 컨설팅이죠. 예,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죠. 소위 말하는 뭐예요? 겸업이죠. 자, 15번 보죠. 자, 공정사법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한 나오죠. 그럼 업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해당? 예, 되죠. 자, 이제는 벌써 지금 이와 등록 여부와 관련된 중개업과 관련된 뭐 벌써 3번째가 4번째 나오죠? 이제는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들어갈 거예요. 자, 등록하든 말든 상관없이 의뢰받고 보수받고 하면 중개업이죠? 예, 해당된다. 3번에 일정한 보수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된다.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알선하고 보수받았다면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자, 4번에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예, 해당되죠. 자, 토지만, 오피스텔만, 자, 목적물, 부동산 하나만 알선하고 하는 것도 업이죠. 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을 하는 경우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자, 비슷한 문제지만 여러분이 문장별로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왜 했어요? 맞죠? 네. 자, 지금 소속공개사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죠? 당연히 보조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환매 이것도 먹는다. 당연히 중개 대상에 해당이 되죠. 자, 환매 계약 성립하도록 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중개행위의 대상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3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된다. 비슷한 문장들이 계속 좀 나오죠. 그게 계속 기출이 됐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 아니다.
예. 자, 개업공개사는 누가 개업공개사예요? 이 법에서 개설 등록한 자, 개설 등록한 자가 개업공개사죠. 자격 취득한 후에 개설 등록하지 않은 상태죠. 그럼 당연히 개업공개사가 아니죠. 자, 5번에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물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예, 일단은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거 OX 기출에서 한번 제가 설명했던 건가 모르겠는데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 이게 참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24회 기출 문제거든요. 그때 이의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받아주지는 일단 않았어요. 엄밀히만 하면 사실 5번도 틀립니다. 왜 그러냐?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해서 특정 중개물을 수행하였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이 뭐죠 이거? 양도돼야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5번도 틀린 문장이다 했는데 이의 신청은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이의 신청 잘 안 받아줘요. 왜냐? 이의 신청 많이 받아주면 어떻게 하면 출제했던 사람들 난리 나죠? 왜? 그래서 일단은 안 받아줬지만 엄밀히만 하면 그냥 이렇게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엄밀히만 하면 저는 이거 틀렸다고 봐요. 그냥 엄밀히만 하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출에서 안 받아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일단 넘어갑니다. 자, 17번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악수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법정지상권을 양도합니다. 가능해요? 네. 되죠? 이건 중개에 해당되죠?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네요. 2번에 반복 해석성이 영업성이 없이 단일에 건물 매매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을 한 것으로 본다. 뭐가 없어요? 계속 반복이 없죠. 그럼 업 아니죠. 3번에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아까 이거와 비슷한 문제 하나 풀어봤죠? 자,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법은 외국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소속공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그냥 개업공개 소속된 공인중개사죠. 개업 법인뿐만 아니라 부칙이나 아니면 공인 마찬가지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자, 5번에 자 중개 지금 스피커가 좀 울리지 않아요? 약간 울리죠. 자, 중개보전이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에 소속되어 중개대 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그 다음에 중개대 사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 자를 말한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하는 자,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됐죠. 자,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죠.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개대 사물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토지나 건축물은 등기 여부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중개대 사물이다. 예. 미등기 건물도 미등기 토지나 마찬가지로 다 중개대 사물에 일단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개대 사물인 임목, 광업재단, 공정재단은 모두 관련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예, 임목에 관한 법률, 광업재단, 공정재단, 그 공장 및 광업재단 자산법이 있죠. 거기에 의해서 등기가 돼야지만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대 사물은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다. 이 옛날 거가 지금 안 고쳐졌네. 지금 중개업자가 아니고 뭐예요? 개업공개사죠? 옛날 용어가 중개업자입니다. 자, 개업공개사에 이거 개업공개사로 고쳐주세요. 중개업자가 뭔가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이게 뭔지 알지만 오래 사는 분들은 오래 공부했던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자, 개업공개사의 고유의 전속에 속하는 중개 행위의 대상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업으로서 중개하지 못한다.
하지 않은 자는 자 여기 보세요. 업으로 중개하지 못한다. 이거 맞아 틀려요? 등록하지 않은 자는 이를 업으로 중개하지 못한다. 그럼 그 이 문장을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줘야 돼요? 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업으로서 중개를 하지 못한다. 이 문장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자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하지 못한다. OX. 예, 그럼 틀립니다. 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뭐 예를 들어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지 못한다고 틀려요. 중개해줄 수 있죠? 자 등록하지 않은 1번이 여러분들도 중개가 가능하죠? 그냥 옆집 거 우연한 기회 해주는 거 이것도 중개죠? 이것도 중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뭐가 들어갔어요? 업으로서 하지 못한다 그랬죠? 예,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4번에 개업공개사를 비롯한 중개업의 종사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없다. 중개대상물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매매업? 할 수 없죠? 어디서 나오는 거요? 뒤에 나오는 거 맞아요. 뒤에 나오는 건데. 뒤에 어디에서? 금쟁이죠, 금쟁. 금쟁이 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금지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등록된 재산. 자,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등기 등록이 된 재산이 다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다 등기 등록 대상이죠. 그 중개대상물 이해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다음 주부터는 꼭 풀어오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좀 건너뛸 문제 좀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거의 다 제가 몇 문제 안 건너뛰었죠? 다 이제 풀어주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 좀 풀어와야 될 게 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술을 틀린 것은 자, 1번에 토지는 일필지 단위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중개대상물에 한 필 단위로만 되나요? 한 필 일부 중개대상물 되죠. 그 안에 각종 권리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잖아요. 자, 임대차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필 단위로만 중개됩니다. 틀리죠. 자, 이번에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자주 나온 판례입니다. 시험 문제. 이게 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유. 주벽이 없다. 네. 그래서 뭐가 아니니까. 그렇죠. 민법상 건물이 아니니까 중개대상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일동 건물이라도 소유권의 객체로 매매 대상이 일동 건물의 일부죠. 일동 건물 일부라도 소유권의 객체로 매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 이건 구분 소유되는 거 당연하죠. 4번에 건물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띈 경우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예, 이건 민법에서 나온 얘기죠. 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는 구체화되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예, 분양계약 체결되지는 않았는데 자, 즉시 뭡니까? 분양 목적물이 확정될 수 있는 구체화된 아파트. 이건 뭡니까? 저거 뭐라 그랬었어요? 도정법상 입주권 이런 거라 그랬죠? 여기에 들어갈 것이 확정돼 있는 상태죠. 이건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20번 공중사법영상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점포 유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뭐죠 이거? 권리금 중개대상물? 아니죠.
명인박물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 될 수 있죠. 동산질권 중개대상물 안 되고요. 4번에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중개대상물이 된다. 중개대상물 아니죠. 자, 요 4번과 19번의 5번을 잠깐 비교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입주권이라도. 5번에 보면 19번에 5번에 분양계약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추첨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으로 확정되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중개로 된다 그랬죠. 이거는 아직까지 분양계약 체결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들어갈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미 동호수 추첨만 하면 끝나는 거 그러죠. 자, 그런데 20번을 보세요. 그 4번에 보면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이건 뭐예요? 자,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당첨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중개대상물 아니다. 같은 입주권이라도 이렇게 두 개의 차점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5번에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중개대상물? 선박 중개대상 아니죠? 자, 근데 선박 부분에 보면 가끔씩 여러분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20톤이라는 개념이 자꾸 보일 거예요, 아마. 요 20톤의 문장이 보여요. 왜 20톤이라는 문장이 보인다? 예, 맞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죠? 자, 선박 등기를 해야지만 부동산으로서 취급하죠? 자, 선박도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중개대상은 아니지만, 근데 선박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게가 어떻게 된다? 예, 20톤. 그래서 20톤이라는 문구가 자꾸 나옵니다. 자, 그러면 21번. 다음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술 가장 옳은 설명은 1번에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건축 중인 것으로 지붕과 주벽을 갖춘 것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민법상 부동산의 요건, 이건 순전한 말장난이죠. 민법상 부동산 요건이, 즉 건물의 요건이 뭐예요? 기둥이 있어야 되고 주벽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붕이 있어지면 돼. 세 가지가 모두 있어지면 되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지붕과 주벽. 기둥이 빠졌죠? 곧 무너지겠네요. 기둥이 없어서. 자, 일단 이 부분 기둥이 빠져버렸네요.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된다. 자, 그러면 3번에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자, 장래 건물이 되므로 당연히 중개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자, 이거는 당첨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입주가 확정된 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교량, 담장 등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이 되는 토지의 정착물은 독립한 중개대상으로 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교량, 담장 이건 실질적으로 거래 대상 자체가 못 되죠. 5번에 명인 방법 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일반 수목의 집단도 토지와는 독립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자, 수목의 집단이 등기가 안 됐거나 아니면 그 명인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토지에 부착된 정착물에 부속물에 불과하다 그랬죠? 자,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뭐가 되는 거고요? 임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 그냥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자, 공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된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뭐죠 이게? 입주권이라는 게보다 분양권이죠. 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일단 뭐다? 분양권에 해당된다. 동호수가 특정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늘 보면 헷갈려요. 자, 한번 보죠. 분양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분양권은
판례상 뭐냐면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이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동호수가 어떻게 된다? 특정돼줘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분양계약이 어떻게 한다? 예, 체결돼 줘야지만 됩니다. 자, 요게 분양권에 있어서 중개대상물의 조건이에요. 자, 이건 분양권의 뭡니까? 뭐 개념이고, 분양권이 중개대상물로서 조건인 일단 동호수가 특정되고 여기에 따른 보다 분양계약 체결된다. 자, 그럼 입주권을 보죠. 여러분들 입주권 하면 두 가지인데, 자, 당첨된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정법상의 입주권이 있었죠. 입주권 이렇게 있었죠. 자, 도정법상 입주권 이거는 아직까지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죠. 자,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동호수 추첨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동호수가 이렇게 특정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이 부동산을 가지고 저쪽에 들어갈 권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중개대상물 해당 된다. 자, 이거는 당첨된 권리는 중개대상물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 자, 그러면 보죠. 이번에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행정재산 있죠? 행정재산은 중개대상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 있죠? 네, 당연히.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자, 대토권 중개대상물 아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의 정의에는,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포함되죠.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23번. 개업공개사가 임목에 관한 법률, 소정 임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20개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을 한다 그랬죠. 자, 임목 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군에 있는 임목 등록 원부에다 등록을 1차적으로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번에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죠. 임목과 토지가 소유권이 각각 분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의혹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랬죠. 자, 임목을 베어냈으면 거기 토지로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그 베어낸 임목에 대해서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아도 뭐한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예, 맞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뭐도 똑같이 적용하냐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그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그것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도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이나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예, 맞는 내용. 자,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보면 자,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 임목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뭐가 설정됐어요? 지상권이 설정됐겠죠. 자, 어쨌든 저당권의 승낙 없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 부분이 가끔씩 문제 나와요. 자, 보죠. 24번 또 보겠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이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등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구분해 볼까요?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자, 임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두 개 비교해보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는 임목, 요거는 등기란 거죠? 자, 그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시하는 거 맞아요. 공시하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다만 차이점으로서는 공시의 방법이 틀리죠. 자, 이거는 등기고 이거는요, 예, 등기하지 않고 표시하는 거죠. 관습사무소에 등기라고 그랬죠. 표시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공시하는 것으로서는 일단 맞아요. 자, 공시하는 거 이것도 공시, 이것도 공시입니다. 또 공통점. 일단 뭐가 생긴다? 소유권이 생기는 거죠. 둘 다 공통점 소유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차이점. 네, 그렇죠. 임목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자,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또 차이점은 뭐냐면, 자, 여기에 임목은 공시를 등기로서 하지만 명인방법은 이제 이 수목이 집단은 뭐예요? 공시를 관습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 혹시나 그런 차이점들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일단 맞고 2번 해보죠. 임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수정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일필 토지의 전체 승립하고 있어야 한다. 자, 지금 임목 등기를 할 수 있는 임목은요, 수목의 집단은 자, 일필 전체뿐만 아니라 일필제 일부도 가능합니다.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또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그랬죠.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요. 지상권 처분의 효력에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임목 등기가 격리된 후 등기관은 임목이 생략하고 있는 토지 등기부 기록 중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한다. 자, 임목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사실이 기재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는 아마 제가 강의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에 자,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되며 경매 등 사유로 임목 소유자와 토지자 다르게 된 경우는 뭐야? 지상권 설정을 온다. 법전 지상권 성립되죠? 자, 특히 보험에 붙이라. 뭐 할 때 보험 붙이라? 저당권 설정할 때. 자, 임목 등기할 때 보험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임목 등기할 때 보험 들으라는 얘기 아니고 뭐 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 보험 들으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25번 문제. 다음은 중개대상물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후 10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예, 맞는 내용. 일단 등기 후 10월 이내 무조건 뭐하라?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죠? 저당권 설정하자면 등기 효력이 없어진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장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리하게 되면 이는 일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다음에 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건요. 자, 여기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 되지 못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못합니다. 단 저당권제 승낙을 얻어서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뭘 할 수 있는 거? 임대차 할 수 있는데 임대차도 누구의 승낙을 얻는다? 예, 저당권제 승낙을 얻어서. 가압류, 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 또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 목적을 할 수 없으나 저당권 동의를 여기 나오죠. 임차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 자, 공장재단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 그랬고요. 별개로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했던 취지가 기재된다.
자, 해당 구에 기재된다. 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단에 속한 부동산은 등기 기록 중에 해당 구, 표제부에 기재되는 게 아니라 해당 구에 기재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해당 구, 상당구라 그러죠. 옛날 말로 상당구. 상당구라 그러는데 상당구를 해당구라고도 하죠. 자, 거기에 표시된다. 그러니까 등기 기록 중에서 예를 들어 갑구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갑구에, 을구에 있는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을구에 이렇게 기재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뭐 표제부가 아니고 해당구에 기재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6번.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은 민법상의 건물이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맞는 내용입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의 특징을 가지고 내 이주자 택지를 공부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중개대상물 아니죠.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어요. 왜냐? 이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이 된 상태에서는 재단의 목적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재단 목적물로 됐으면 압류, 가압류 못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애초부터 압류, 가압류가 있었던 것은 목록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리얼의 등기관은 임목에 관한 소유권의 보존 등기를 한 경우 10일 이내 그 취지를 임목 등록 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이거는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자, 임목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라 그랬죠?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임목을 보존 등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하면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임목 등록한 그 관청으로다가 임목 등기 사실을 통해 연락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다루진 않았던 내용이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자, 미음에 자, 임목 등기부를 편성할 때 1개의 임목에 대하여 1개의 임목 등기 기록을 둔다. 이거는 일물권적이고 등기법에서 있던 거죠?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개 임목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의 임목 등기 기록을 두게 되죠?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틀린 거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답 없으면 아니고 틀린 거 없음.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중개대상물? 아니죠. 자, 부동산 유치권 설정계약. 이전 가능하죠. 일단 설정은 안 되죠. 계유여지가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사유지. 되고요. 채굴대지는 광물. 되지 않죠. 이거 국유죠. 무주부동산 안 되고 국유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 토지. 헷갈리죠? 중개대상물이죠. 자, 다시 한번. 자, 경매. 요거 이제 이게 문장 보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경매, 대상, 부동산, 경매, 등기가 있는. 이제 이게 두 개 써놨으니까 이제 금방 구분하겠죠. 자, 경매, 대상 부동산은 중개대상물? 경매, 등기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이죠.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것만 갖다 놓으면 이제 헷갈립니다, 이게. 자, 목적물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적물이 하나라 그랬죠? 하나 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경매대상 부동산이고, 이 목적물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란 뭐가 된다? 경매 등기하는 부동산.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문제 곧잘 나옵니다, 이게. 벌써 한 3번 나왔을걸요, 아마 이게. 3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바로 저번에 몇 번인가 이런 문제 나왔죠. 왜 자산관리공사에 사용하는 공매나 아니면 경매 대상부동산은 중개대상 아니다 이거 있었죠. 그것도 기출문제고요. 벌써 몇 번의 문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쉬워도. 자, 어쨌든 그러면 다시 보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있는 토지, 등기가 된 토지, 중개대상물 이죠. 예, 이건 이고요. 가식, 예, 수목이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죠? 예, 아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중개대상물? 이건 뭐죠? 무형의 가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거는 권리금일 수도 있어요. 예, 권리금일 수도 있습니다.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있었죠? 이건 권리금. 이건 지식재산권은 무형은 아니에요. 유형이죠. 예를 들어서 노래, 이런 것들 유형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건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러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권리금을 얘기합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아니죠. 광업재단과 분리된 광업권 아니죠. 명인방과 같은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 이죠. 명인 방법을 갖췄죠. 예, 아니고. 자,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안 되죠.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안 되고 밀필 토지 중 일부 이 지상권 되죠. 그럼 몇 개가 기예요? 다시 보죠. 일단은 자, 중개대상 권리인 것은 뭐예요? 디귿하고 비읍이죠. 디귿, 비읍 두 개가 중개대상물이 되고 나머지는 아니죠. 자, 이제 여기서 부수적으로 하나 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인데 고속도로 빼고 도로 부지. 자, 도로 부지라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도로 부지. 자, 이 도로 부지는 도로를 구성하는 땅부터 시작해서 도로 예정된 지역까지를 모두 묶어서 도로 부지라고 합니다. 자, 이 도로 부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도로법에서 일단 나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도로 부지는 사건을 행사할 수 이렇게 나와요. 도로법 4조인가에 나옵니다. 사건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는 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할 때는 예외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도로부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도로를 구성한 이 땅도 도로부지지만 거기 뭐 드냐면 주변 역까지 도로를 구성하는 뭡니까? 주변 땅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변 땅까지가 도로부지로 도로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면적을 다 뭡니까? 도로부지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뭐 있죠? 저기 이 도로 이렇게 하면 이게 경사 있는 여기까지가 모두 도로부지고. 자,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도로뿐만 요거 도로는 일단 국유로 계속된다 그래도 요 도로 부지 요 나머지 이 땅 있죠. 요것도 도로 부지지만 요것도 있죠. 이게 사유일 수도 있죠. 자, 사유일 수도 있어요. 자, 사유일 때 이 부분은 도로를 구성한 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사유라면 여기에 여기 이렇게 내 땅 있는 여기에 있는 도로 부지가 걸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전체적으로 내 땅을 다른 데 팔 수 있죠. 이때 요것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이 머물려서 가죠. 저당권 이 땅 저당권 설정할 때 요 땅도 어떻게 돼요? 같이 묶어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했다가 필요다가 완전히 구분 등기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 토지에 같이 머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저당권 설정, 이거 저당권 설정할 때 여기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는 없지만 어쨌든 한 필지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로 부지 자체에 대한 부분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예전에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도로 부지, 자, 요거는 이제 약간 뭐 변형시킨다고 고속자를 하나 집어넣는데 옛날에 기출문제는 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은 중개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중개대상물? 자, 다시 한번. 도로 부지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다만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 중개대상물에 중개대상, 임차권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아니죠.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다만 뭐는 소유권 이전할 때 만약에 이게 도로 부지에 대한 저당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된다는 얘기죠? 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예요? 임차권이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 권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 부지는 이렇게 일단은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기본이라는 것만 한번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 뭐다? 이거 29번 같은 경우는 일단 답은 4개죠.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자, 그럼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공정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광업재단 중개대상물 이죠? 미철광물 아니고 유치권 유치권이 일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좀 이제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의 양도 이렇게 좀 구분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기 지금 여러분들 뭐 정답은 일단은 이것을 뭘로 해놨냐면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걸로 해놨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나중에 다음 처리된 사례가 그 밑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좀 고쳐졌지만 근데 유치권은 성립과 양도가 어떻게 돼요? 구분된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운데 껴놔야 되겠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되죠. 유치권의 양도는 되고 일단은 뭐 된다는 데다가 여기다 해놨네요. 여러분들 교재는요. 자, 그 다음에 자 리얼의 무주부동산 안 되죠. 자, 선박 안 되고 분명지권 안 되고 가압류된 공장 돼야 안 돼요? 되죠. 가압류된 공장 당연히 중개됐을 테고 상속된 토지 되죠. 자, 그 다음에 특허권 안 되고 질권 그리고 토지의 일부 임대차 되죠. 자,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제풀이 하는데 답이 뭐예요?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치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마지막 31번 보죠. 공정사법령상 개혁공개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개혁에 자 미등기 건물 되죠.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 토지 돼야 안 돼요? 되죠. 예, 개인이 허가받았을 때 개인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있는 토지 되죠. 이제 이거 몇 번 나왔으니까 이제 구분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지상권 되고,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의 성립 안 되죠. 가등기 설정된 토지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무허가 건물 되고, 권리금 질권 안 되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만 되네요. 자, 지상권 되고, 등기된 판매권 되고, 공장 재단 되죠. 법정 지상권 성립과 양도가 구분되어야죠. 구분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특허권 안 되죠.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특별히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된다 그랬죠. 접도구역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접도구역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를 뭘로?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 접도구역에서는 이거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금지한다 그랬죠. 건축물의 신축이거나 형질 변경을 금지한다. 도로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나 사유지가 접도구로 포함됐다면 이건 당연히 중개대상으로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31번까지 하면서 이제 문제를 마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부분은 자 다음 주부터는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고요. 제가 아마 문제 풀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번 주 오늘 처음인가요? 저번 주까지 진도 나갔나요? 그렇구나. 다른 과목에서는 문제 풀어오지 말라는 과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미리 풀어오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마 진도표, 이번 주에 할 건 진도표를 나갈 거예요. 진도표가 아마 학원에 제가 배포할긴 할 건데, 어디까지 일단 해오냐면, 다는 못 나가지만, 저까지 좀 넉넉하게 해줘야 되겠다. 어디냐? 저기 94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그 전에 아마 고용인이나 저기 끊어질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도가 좀 많이 나갈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 94페이지 일단 풀어오세요. 그 전에 아마 끊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